또 이재명 이낙연 회동이 연기됐다 그러죠. 예. 예. 그래서 뭐 회동은 하긴 하겠죠. 예. 지금 회동회를 둘이 근데 뭐 하려고 만납니까? 둘이 안 만난다고 문제가 있나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좀 요청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정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직 대표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 국내를 비웠잖아요. 그래 간만에 지금 귀국을 했기 때문에 현직 대표가 전직 대표 잘 다녀오셨느냐 뭐 그 정도 인사 정도 하는 자리로 만나면 필요하죠 사실은. 뭐 일종의 통과 의뢰의 성격이 너무 무거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을 정도로 돼버렸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 저녁에 또 만나려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 또 수재 이 피해 그걸 또 핑계로 해서 앉아 지금 다시 또 연기가 되는 모양새인데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빵 때려준 기억이 아닐까. 이 지금 뭐 수재라는 것 자체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차기에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뭔가 정치적인 그 존재감으로 존재 있는 인물로 부상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문표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그만큼 민주당 내에 이 주류와 비주류 간에 상당히 서로의 신뢰가 완전히 망가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감정이 골이 깊어졌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두 사람이 사실은 지금 과거 김영삼 김대중 그 양김씨 코스프레 하고 있다. 코스프레 하지 마라. 그 두 사람이 결국 그 분열돼 가지고 그때 소위 말해서 민주정부 출범이 늦어진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이 양이씨 그러니까 이 박지원 전 원장의 표현 이재명, 이낙연, 양이씨가 저는 양김씨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어느 때? 1985년 2.12 총선을 앞두고 보여줬던 이 양김씨의 단일화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뭐 이 지금 전두환 포갑적인 통치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이 선거무용론까지 나왔을 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걸 돌파해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양이씨가 이재명, 이낙연 전 현직 대표들이 사실은 이 지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과거 85년 2.12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김대중이 보여줬던 그런 양김씨의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뭐가 필요하냐?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이낙연 대표를 포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향후 어떠한 정치적 존재의 감을 갖고 자기에게 도전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일단 뒤로 제껴놓고 지금 무조건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 한 목소리보다는 다양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뭐니 해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재명이고 그러니까 현재의 법적 임기는 다음 총선 이후까지도 지금 보장되어 있는 만큼 이전에 뭔가 어떤 식으로 정치적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 인정하고 본인이 일단 지금 민주당도 살리고 나라도 살린다는 심정에서 서로 손을 잡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윤 정권에 대한 공세의 중심에 그 이재명이 있다는 거고 또 애초에 그럼 이재명을 왜 윤 정권은 파트너로 생각했다라면 저렇게 전방위 수사를 할 거냐 그게 아니라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설정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에 이재명이 아닌 누군가를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거냐 야당이 없는 분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의 다른 쪽이다라고 봤을 때 한편으로 이낙연 지금 입장은 이재명이 사법 처리에 의한 탈락 그리고 이제 총선 전에 탈락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장악을 하든지 아니면 이재명의 죄가 이런 정도로 확정이 되어가면 그때는 이재명이 버티면 이제 민주당을 깨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자기의 미래일 수 있죠. 왜냐면 둘 다 지금 대권 말고 남은 그릇이 없잖아. 할 것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은 그렇게 바라볼 거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낙연을 이번에 꼬드겨가지고 총선까지는 내가 버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총선 승리해서 지금 나라에 대한 수사를 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든 아무리 고상한 명분으로도요. 내가 볼 때 수습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두 사람 관계가. 현실이라고 봐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겉으로는 서로가 이제 대중적인 어떤 야권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척만할 뿐이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여요. 예, 불체포 특권 그거를 뭉개버렸고 이 김은경 혁신위의 경우는 뭐 법리적인 문제, 법률까지 접근해야 되고 혁신위 안 정도가 나올 것이다. 정치적 상상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은경 이 혁신위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저기 안 자체를 뭉개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내가 볼 때는 지금 갑갑한 집권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탈출구는 정치적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이내 당내에 있는 그 뿌리나 갯바나 그거를 본다면은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도 두 사람의 의사로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 양진영의 시를 그 따라줄 것 같으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지금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두 분 양희 씨, 현 대표와 전 대표는 현재 본질적으로는 경쟁과 갈등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한쪽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당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다음 대선을 두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이다 이런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양김도 서로 간에 그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뭉쳤다가 필요에 따라서 또 서로 헤어졌다가 한 거고 정치 지도자라면은 그것이 국민들이 뭘 요구하느냐 자기 정치 세력이 어떻게 지금 현재 스탠스를 가져가고 행보를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은 윤석열 정부의 대안에서 야당이 지금 뭔가를 갖다가 맞서서 그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야당 나름대로 풀어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전선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서 있는 것이고 그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다른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동해서 저는 서로 얼싸안든지 예를 들면 좀 더 제초가 있으면은 뭐 서로 이 두 손을 갖다가 함께 올리든지 어떤 그런 모습을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그 시간까지 가는데 조금 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양자가 지금 현재는 협력의 시간이다, 연대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 전망입니다. 내년 총선 전망. 총선 전망에 대해서 현재 여론조사로서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 부분이 한 10% 정도 이렇게 앞서는 결과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총선 후보는 어디를 지지할 거냐 이러면 39.4 대 34.5가 나옵니다. 이게 인천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어떻게 나오느냐? 정당 지지율을 물으면 민주당 33.3, 국민의힘 31.4, 민주당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 거냐 물으면 경기도는 민주당 후보 45.7, 국민의힘 후보는 30.9인가요? 30.7. 정당 지지보다도 더 낮게 나와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지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은 결속력이에요. 결집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은 90.5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겠다라는 결집력은
81.6%입니다. 90.5 대 81.6. 결정력이 민주당한테 밀린다는 거죠. 인천은 어떻게 나냐? 민주당이 88.4, 국민의힘이 83.1에 나옵니다. 그러면 결집력만 갖고서 이렇게 차이를 설명이 안 돼요. 어디서 결정적으로 나왔냐? 무당층한테 물어보면 무당층에 되고 인천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게 28.6%,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다는 게 11.9%밖에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 그 경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경기도 무당층은 민주당 후보 찍겠다가 36%고 이 국민의힘 찍겠다는 10.6%예요.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지금 황 소장님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것이 갈라치기로 해서 그 보수 강경 보수층 중심으로 하면은 국정 운영하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략 다음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할 수가 있겠죠. 훨씬 더 큰 수도권에서 표심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국힘이 불리하게 지금 그렇죠. 국민힘이 불리하다는 거죠. 그게 단순한 지금 이제 그 단면대 수치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일정 정도 결과로 예측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아마 거의 모든 조사 기관들이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 거냐 이러면은 정당 지지율보다도 그것이 더 우선해서 해석이 될 거란 말입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자신감이 넘쳐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뭐 우리 그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때도 대통령이 뭐 사석에서 170석 이야기가 사실은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주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한테 오퍼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170석 가능하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170석 가능한데 왜 180석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봤을 때는 그 170석이라는 말 그대로 희망적 사고인데 희망적 사고가 확신적 사고로 연결될 거냐 이 부분은 결국은 뭐 앞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이 현실에 대한 그걸 제대로 하니까 윤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제대로 보느냐 안 보느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만약 현실을 제대로 본다고 한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사고 방식, 말 이런 것 다 바뀌어야 되죠.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저는 이 170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뭐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저는 뭐 민주당의 혁신 뭐 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거치입니다. 이재명 대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점점점 커지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 처리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하고 정치적 스케줄하고 이 나름대로 이 좀 괴리가 있거든요. 이 괴리를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메꿀 수 있느냐. 그거는 결국은 백척간도 진일보할 정도의 사적성의 각오로 자신의 거치 문제를 결단하냐 못하느냐.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문제가 역대 제일 많은 대선 후보이자 야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제거를 못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요. 여건이 지금 이재명이 사법 문제가 터져서 유죄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내가 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오히려 빨리 사법적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다음부터는 속 편하게 민주당의 표를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여건이요 굉장히 자기들의 지금 이 갖고 가는 정치적인 어떤 그 공학적 기술에 지금 딜레마에 빠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의석수 아까 170석을 자신했다는데 뭐 많은 사람들은 두 정당 모두 가반에 힘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여당 입장에서 여소야대가 추적된다면은 다시 말해서 가반을 못 얻는다면은 이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대로 시기라면은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학자가 성남인 전 총장이 이야기했던데 그러면은 여소야대가 총선 이후에도 지속된다면은 이원정부제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측하건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정량적 어떤 그 분석이라 했는데 그 홍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수도권이 122석인데 넓혀진다면은 한 가방까지도 150석까지도 수도권의 영향이 좌지우지 된다면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합 그리고 인천, 경기는 확실한 그 특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가 가장 의석이 큰데 그건 확실한 민주당 우세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우세를 이번 달에도 양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덧붙일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서 우리 7월 전국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